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20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풍 파워. 저를 만난 분들 중에 참 통장에 돈이 쌓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발자로서 참 보람되고 또 좋다는 소리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동안 23년 동안 쌓였던 모든 어려운 난관과 고비가 다 해소됩니다. 참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이 자동차 대형차들, 특히 이 특수차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차를 오래 사용하고 또 기름도 남고 또 운전도 힘들지 않게 할까, 그런 것에 열정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4년째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 5월달부터 투잡을 쌍용 초레라의 발전 용접기를 갖고 다니면서 엔진오일 정지기부터 장착하면서 시작한 이게 벌써 그리고 2002년도 10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제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부산 신항 주차장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해가지고 라파 시리즈는 2006년도 말부터 1단계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20단계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오는 동안에 많은 고객님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양스러운 것은 저한테는 이 초레라가 특수한 차잖아요. 그리고 초레라 중에는 옛날 24년 전이니까 그때는 수입차들이 초레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컨테이너 일하는 이 업체가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다양한 미제 엔진부터 유럽의 엔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미제차부터 유럽차, 국산차 할 것 없이 밖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종에 이게 제 제품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20단계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참 너무나도 다양스러운 것은 그때는 불안자식, 쉽게 말하면 기계식 엔진에서부터 전자식 엔진, 유로 3, 4, 5, 6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위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유로 3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젝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뀐 거지요. 그 ECU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엔진 컨트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3부터는 상당히 환경을 위한 차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차값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특히 유로 3까지는 괜찮았는데 유로 4부터는 이제 DPF라는 거, 매연 후처리 장치, 쉽게 말하면 매연을 포집해서 태우는 이런 장치가 되면서 또 EGR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차들이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로 5로 건너오면서 또 요소수가 들어가는 것만 또 되면서 유로 4보다는 조금 나았죠. 왜 그러냐면 DPF는 완전 마우라를 막는 시스템인데 유로 5는 요소수만 설치돼 가지고 마우라를 완전히 막지는 않고 녹수를 잡는, 대기질을 잡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유로 4보다는 상당히 열이 덜 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열의 엔진이 많이 취약한 걸 알게 됩니다. 유로 4 같은 경우는 DPF로 포집을 하다 보니까 이 마우라 배기가스가 빨리 안 나가니까 엔진 열이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배제되면서 유로 5가 되면서 요소수만 옅다 보니까 DPF보다는 덜 막히겠죠. 그러니까 열이 덜 나니까 그런대로 유로 4보다는 좋은 엔진이란 소리가 있어가지고 한참 오다가 이제 2015년도 후반기부터는 유로 6라는 이게 차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 6가 나오면서 이 엔진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몰랐죠. 뭐 그런갑다 했는데 최근에 이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니까 뭐가 문제냐, 갈수록
차 길들이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산차는 한 10만 킬로가 가까이 되면 엔진 질이 나가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차도 잘 나갔고, 또 수입차들은 보통 한 20만에서 30만 사이에 질이 잘 나가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차 출력도 살아나는 이런 길들이기가 있었습니다. 승용차도 길들이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엔진은 세부속이 조립이 될 때 많이 뻑뻑하거든요. 그 뻑뻑한 상태를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서 헐거워지면서 차가 그렇게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로6가 되면서 길들이기가 안 된 이유는 카본과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본과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안 되고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말씀. 오늘날 유로6란 차가 길들이기가 안 되는 원인은 딱 이 마우라에 있습니다. 이 마우라가 DPF하고 요소수라는 SCR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소수도 많이 먹고, 유로하이브도 어차피 요소수 들어가는 SCR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요소수가 몇 배가 많이 먹습니다. 몇 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요소수 한 통 유로하이브는 여러분 잊어먹는다는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일 많이 한 분들은 하루에 뭐 한두 통은 뭐 보통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열이 많이 나고 기름도 그만큼 많이 소모되니까 요소수도 많이 먹는데, 요소수도 어차피 고가잖아요. 기름도 고가지만 그러니까 많이 힘든데, 이 요소수 관계는 이 엔진 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엔진 열이 빨리 나가줘야지 엔진이 열이 식고 정상적인 열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이 마우라에서 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연소 가스를, 배출 가스를 밖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엔진 안에 눌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착을 하면 우리 라파세나 파워는 연소실에서 연소율을 높입니다. DPF 달리고 요소수 마우라가 달린 차들은, 유로6들은 연소율이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기가스가 빨리 안 나가니까 좋은 공기가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터보 인터쿨러에서 역할을 한다 해도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에서 어차피 안 나가주면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해요. 매연을 줄이자니 연소율은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기름 연비도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마력을 높여가지고 기압비를 높여가지고 낮은 RPM에서 힘을 쓰게끔 만들면서 그게 보충이 되는 거지, 기존의 상태로 해서는 안 되니까 자꾸 엔진 마력을 높이는 겁니다. 엔진 마력이 올라가면 또 열이 상대적으로 또 더 높습니다. 더 높아집니다. 또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마력을 올린 차들 있잖아요. 열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터보 인터쿨러가 없는 91A, 현대 91A 알죠? 그런 차들은 호수, 오일 고압호수를 사용을 해도, 고무 입혀진 그 고압호수를 사용해도 10년 돼도 쇠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호수 자체가 경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DPF라는 게 장착이 되고 엔진 열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호수가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엔진 열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오일 정력인데 왜 경화가 돼가지고 호수 오일이 새냐 이거죠. 호수하고 리프로하고 이렇게 쇠하고 집어넣은 부분이 딱딱해지니까, 고무가 딱딱해져 버리니까, 열 때문에 딱딱해져 버리니까 그 접는 그 부위로 오일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로6, 유로4 이런 환경을 위한 차가 나오면서 마력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호수가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열에. 그러면 플라스틱이 못 견딘다는 얘기는 쇠도 그만큼 물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조 탱크 같은 거 낮에다도 여기 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쿨러 같은 거, 고무마리 같은 거, 라바하우스 같은 거, 또
헤드 위에 열 편창도 심하니까 많이 고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DPF. 이 차도 DPF가, 아니. 뭡니까, EGR. 내연 후처리 장치, 어깨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 안에 있네요. 예. 많이 고장이 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차보다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게끔 그걸 좋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차는 볼보 500만원 유로6 차 나오고 만 킬로 되면서 자기가 벤츠 유로 5 5톤차에 장착한 제품을 바로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가위를 수정으로 왔어요. 예, 이래서 우리 람파세나 펌퍼를 장착을 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열과 카본을 잡아주기 때문에 합니다. 열과 카본만 잡아주면 차는 고장이 그만큼 덜 나는 거예요. 아무 장치 없이 운행하는 것보다 열과 카본을 잡아주는 장치를 설치를 하면 그만큼 엔진 내구성이 좋아진다. 예, 우리 증인입니다. 이거 증인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 예, 새 차에 왜 바로 장착하겠습니까? 에이스 때문에 못한 분들이 꽤 되거든요. 아니, 에이스 끝나고 누가 에이스 해줍니까? 에이스 때는 차 고장 안 납니다. 에이스 때는 왜 차가 고장나요? 엔진이 왜 빠그라집니까? 에이스 때. 그리고 이 엔진, 에이스라는 건 엔진 외에 부품,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라든가 터보라든가 컴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스 뭐 몇십만 킬로 그것까지 안 봐줍니다. 내가 알기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봐주더라고요. 이게 엔진만 빠그라지지 않으면 에이스는 관계가 없어요. 엔진이 뭐 에이스 기간에 엔진이 빠그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기간을 그만큼 더 연장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거 철거하고 가면 됩니다. 정비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이거 에이스를 해주려고 하지 엔진이 빠그라졌는데 안 해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걸 장착하면 빠그라질 것도 덜 빠그라지지. 어떤 부품의 결함만 없으면 오히려 더 오래가게 빠그라질 것도 고장날 것도 안 고장나게 하는 건데 우리 거 달아갖고 고장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필터 하나 더 있어갖고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볼보가 지금 이 볼보가 이 오일 필터가 3개였다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요 오일 필터가 요 안에 보면 오일 필터가 지금 2개 아닙니까? 요 보십시오. 요 안에 오일 필터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왜 3개 있다가 2개로 바뀌겠습니까? 엔진에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 부하를 없애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지요. 엔진에 그만큼 열부하가 많이 치니까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오일 필터도 3개가 있기 때문에 볼보가 내구성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3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로6 볼보 이 차는 오일 나오고 들어가는 라인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사용하게끔. 스카니아만 빼고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가 유일하게 스카니아만 제가 밖으로 다른 쪽으로 하는 거지. 스카니아는 원심 분리기를 달려갖고 카본 분리기를 달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면 여러분들 차 고장 안 나야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기름 한 달에 30-40만원 남아봐야 의미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 고장 자주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제품은 기름은 보너스로 묻어간다. 그냥 이렇게 유로6를 차 사가지고 100만 킬로까지 고장 많이, 다른 차보다 고장 많이 안 나고 소소한 것이야 고장 나겠죠. 그렇지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고장 많이 안 나고 카본 때문에 나는 고장이 많거든요. 열 때문에 고장 난 거 많고. 그걸만 잡아야 돼도 기계값을 하고 차 한 대가 공짜로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볼보 500마력 우리 장착한 고객님 중에는 중고차에 와서 유로6인데 장착하고 제 차에 장착하고 몇 년 타던 차에 장착해가지고 지금 27톤을 싣고
울산에서 인천까지 400km인데 5리터면 간답니다. 그거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한 달에 같은 차하고 운행을 해도 100몇십만 원이 차이가 났는데도 그래도 안 온다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차 온 김에 제가 유튜브를 찍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고객님들, 우리 제품을 장착하신 고객님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